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를 준비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1분기에 걱정의 벽을 타고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3월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참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분기가 끝난다니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2분기의 중요한 점은 또 기술주와 인플레이션 이렇게 좀 꼽으면 될까요? 네, 일단 그거보다 우리가 앞서 살펴봐야 될 게 미국 증시의 속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2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뭐 2주 단위로 나오니까 그러면 2분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를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 증시가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1분기에만 70%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과연 그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PE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뭐 PB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PBR 측면에서도 뭐 아직 고점까지는 영역이 남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이 정도의 영역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밸류 기준으로는 모두 부담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아까 이제 인플레하고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볼까요? 자,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 지금 양쪽의 차트에서 한쪽은 이제 증가율, EPS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을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X축으로는 모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X축으로 놨을 때 업종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주로 좋은데 포진되어 있는 업종들이 IT, 자유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미 모두 신고가를 치고 있는 업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를 만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 업종의 실적이 더 되고 좋아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부분은 2분기에 좀 확인하는 과정,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속도도 확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2분기에는 우리가 1분기만큼의 속도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깔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밸류보다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속도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가 1분기의 상승률만큼 2분기에도 그만큼의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라는 거네요. 네, 그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의 전망에 꼭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전망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분기에 너무 많이 와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총 그 거리가 100이라고 친다면 이미 한 6, 70 정도는 와버린 상황이라 남은 3분기에 이걸 나눠서 간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똑같이 과속을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2분기를 바라볼 때는 일단 1분기보다는 눈높이를 낮추고 좀 더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업종들이 이제부터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종들은 지금 당연히 포트폴리오 내에 포진되어 있어야 될 업종이고 2분기부터는 새롭게 뭔가 움직일 만한 업종들을 살펴보자는 의미지 이게 주도주에서 빠지고 다른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속도 면에서 증시의 상승의 속도와 또 금리 인하의 속도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의 다양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명백히 주셨어요. 조정이 뭐 시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또 하나의 변수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이번 우리 증시의 상승이 펀더멘탈을 근거로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유동성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유동성의 변수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조금 살펴보시면 자, 이제 복잡한 얘기는 다 빼자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연준의 부채입니다. 근데 연준의 자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채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부채도 줄어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변화의 요인들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2022년까지 급격하게 늘었던 전체 자산은 줄었지만 RRP가 급격하게 늘었다가 줄고 있는 모습, 즉 역RP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준비금은 대거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량 기준으로는 줄었는데 미국 금융권으로 제공되는 유동성은 RRP로 줄였다가 다시 늘려감으로써 즉 지급 준비금 자체가 지금 현재 마무리된 미국의 그 뱅크텀 프로그램,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그 금액의 추이를 준비금이 늘어난 만큼 가져갔었기 때문에 즉 연준의 자산과 부채의 총량은 줄어들었지만 미국 금융권으로 투입되는 돈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이 BTFP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3월 11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다 회전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됐던 유동성 중에 일부는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급락하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지금 상승 요인에 적어도 20-30%는 유동성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유동성의 공급이 둔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2분기에 시장에 상승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연료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유동성을 공급한 게 누구냐면 미국 정부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미친 듯이 단기채를 투입했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작년 3월 달에 SVB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뱅크텀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공급한 게 하나가 있었고 미국 정부는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채 1년 미만의 TV를 미친 듯이 풀면서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1년 미만의 그런 이 채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고 2분기에 줄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전체 유동성의 크기가 2분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속에다가 상승 연료가 줄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과속에다가 상승 연료가 조금 부족하였다라는 면에서 앞서서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면을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유동성이 다시 좀 풍부해질 수 있는 기대감 있는 게 아닐까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지 유동성의 총량을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성을 줄이니까 네. 가격을 내려서라도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타이트하게 쪼았던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유동성은 풍부하게도 공급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올해 2분기부터가 실제로 시장 내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유동성의 둔화, 그다음에 순환매, 아까 얘기를 해주셨듯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 두 번째의 박스를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이트, 유동성 둔화, 변동성, 순환매 고려에 그럼 어떤 쪽 좀 관심?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게 당장 뭐가 늘까? AI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AI가 그냥 됩니까? 엔비디아가 칩 만들면 끝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뭔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의 대상은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면 그 클라우드는 그냥 돌아갑니까? 엄청난 미친 듯한 전력을 먹고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런 전력 인프라 만들고 공장도 짓고 엄청난 이 전력 인프라들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구리 가격의 급등, 구리 선물의 급등이라는 거죠. 오, 네. 네, 구리 선물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 있고 7개월 만의 고점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비상업적 투기적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유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인데 이런 투자자들의 매도 포지션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가격 올라가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전력 인프라를 깔든 반도체를 하든
산업의 쌀 중에 하나가 철과 더불어 구리잖아요. 구리 가격이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는 너무도 좀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전략을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요. 구리 가격의 선물 가격과 비상업적 포지션을 짚어주셨습니다.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그와 관련한 투자 전략 필요하다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주가는 정말 많이 빠져서 빠진 주가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은 급등을 했고 가격 메리트가 나타나는 종목도 볼 필요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일단 구리를 봐야 되겠죠. 구리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구리도 이제 뭐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리오틴토나 BH빌리턴 같은 광산 기업들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 올라갔죠? 뭐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도 저점을 계속 파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시황이 좋지 않으니까 중국 쪽에 그립을 잃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광산주들의 주가는 뭐 바닥을 찍고 있는 양상인데 이들 종목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6%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상황이 왔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를 조금 살리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늘면서 구리 수요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광산주들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2분기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 있는 종목군들이 언제 움직일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이 건설기계 같은 것들도 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군들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서 우리 시장의 접근까지 연결해 보시면 더 좋은 양상이 되지 않을까. 또 국내에도 고려아연이나 뭐 이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밥캡 외국인이 20거래 연속 대량 매매 들어오는데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효 이사님과 같이 했는데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제 저평가된 아래에 있는 것도 바닥에 있는 것들 어떤 거 봐야 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